8월 전세 대란 현실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8월 전세 대란이라고 하면 이제 쉽게 얘기해서 8월 달에 이사 가야 되는데 전세집 못 구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는 이유가 원래 8월 이사철이 아니에요. 그 이사는 사실 가을, 봄, 가을 아니에요? 봄, 가을에 하는 거잖아. 사실 학기 시작하기 전에. 근데 아니, 8월은 제일 더울 때인데. 8월은 제일 더울 때라서 이사를 잘 안 하는 비수기인데 네. 8월에 전세 대란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이게 2020년 7월 31일 날 어떤 법이 이제 시행이 됐냐면 임대차 3법이라는 이제 법이 시행이 됐죠. 그 중에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 계약 갱신 청구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2+2였죠. 그렇죠. 전세가 2년 단위로 쪼개져 있잖아요. 근데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는 권리를 세입자한테 부여를 한 거죠. 그래서 총 4년의 전세 기간을 법으로 보장하는 그 법이 통과되면서 그 이제 어떻게 보면 주거 안정을 위해서 이제 법이 시행이 된 건데 그게 딱 2년이 이제 지난 거예요. 아, 이제 2년은 좋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2년 살고 2년 추가해서 살 수 있는 건 좋았는데, 네. 그 기간이 끝나는 게 대부분 이제 올해 8월까지는 어지간히 끝난다. 그러니까 이 8월달에 이제 그 뭐 계약갱신 청구권을 받아들고 2년을 더 연장한 거죠. 연장하신 분들은 그 2년이 이제 다시 지난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집주인도 지금 사실은 4년 동안 거의 이제 뭐 보증금을 못 올렸다 이렇게 하면서 그동안 못 올린 것도 받겠다 이런 분들도 많이 있고 게다가 한번 이제 계약하면은 4년 뒤에나 새로 계약할 수가 있잖아요. 만약에 미리 선제적으로 올려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 못 올린 거 지금 올리겠다라는 이제 얘기들이 터져 나오는데 물론 이분들이 받고 싶다고 해서 다 받을 수는 없죠. 왜냐하면 수요가 맞아야죠. 그렇죠. 수요나 공급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일단 제일 중요한 거고 뭐 정부에서는 8월 전세 대란까지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제 4년이 다 됐잖아요. 그럼 그 집을 나올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그 집도 전세 매물로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하긴 이사를 간다는 거는 어딜 비워놓고 나오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과장된 우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때 실제 이제 전세가 새로 계약이 손바뀜이 일어나면서 매물이 나오면 집주인도 매물이 막 남는데 막 올려받을 수 있겠어? 방이 나가야 내놓는 거죠. 그렇죠. 뭐. 예, 그런 이제 수요 공급에 따라서 대란은 오지 않을 것이다. 이런 낙관론이 또 팽팽하게 지금 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물음표가 일단 붙어 있는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기존 계약보다는 오를 가능성은 있다. 왜냐하면 그렇죠. 그동안 5% 상한으로 눌러놨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임대차 3법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전월세 상한제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5% 이상 보증금을 올리지 못하게 월세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좀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것들 고려해봤을 때 좀 상승 요인이 많이 있다라는 거고 다만 아까 얘기했듯이 집주인이 아무리 높게 받고 싶어도 뭐 전세 시장이 좋지 않으면은 그럴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8월 달에 어떻게 보면 이 매물과 수요자가 어떻게 만나느냐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집값도 같이 좀 보긴 봐야 될 거예요. 네. 왜냐하면 아니 집값이 1억인데 전세를 2억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집값도 봐야 되는데 카미리님이 좀 예리한 질문 해주셨습니다. 저는 깡통 전세 대란 날 것 같아요. 그러셨는데 예, 정확한 분석이고 네. 매매가는 하락세를 보이면서 네. 전세가만 치솟을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위험한 순간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고 실제로 뭐 2015년이나 2014년 이 어간에 하우스 푸어라든지 깡통 전세라든지 이런 사회 문제들 뉴스 보면 다 나옵니다. 그때 얘기해서. 근데 이 깡통 전세가 나오는 메커니즘은 간단해요. 자, 집값이 떨어질 것 같아. 네. 집 사요, 안 사요? 집 안 사지. 그러면은 어디 살긴 살아야 되잖아. 전세를 가야겠죠. 그럼 전세 찾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전세 사는 사람은 늘어날 거 아니에요. 늘어나죠. 다들 집 안 사고 전세 찾으면 그렇죠. 그 전세값은 올라요. 그 집값은 내려가. 계속 떨어져. 그러다 어느 순간 크로스가 되는 데가 나오는 거죠, 사실은. 네. 그게 이제 패턴인데 지금 하락장 지금 초엽인 것 같거든요. 집값 같은 경우에. 근데 이게 좀 가다 보면 진짜 카미디 말씀대로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좀 나온 주요한 통계 중에 하나가 서울 집값, 서울 아파트 값이 뭐 모든 집값을 대표한다 볼 수는 없지만 9주 만에 하락세로 서울 아파트 값이 전환이 됐습니다. 그리고 원희룡 신임 국토부 장관이
깡통 전세 대책 마련하겠다고 어제 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무관하지 않다. 이 일련의 큰 흐름과 금리 네. 인상, 물가 인상, 네. 그리고 자산 가격은 하락, 뭐 코인 주식 마찬가지고. 맞습니다. 그러면서 벌어지는 이 주식 시장, 주택 시장의 변화도 마찬가지고. 금리 인상기에 자산 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특징들이 현상들. 나타나고 있다. 크게 보면 그런 현상들을 또 딩딩 대학에 오시면 네. 저희가 흐름을 정리해놨- 놓치지 않는 게 거시경제는 제일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저희가 흐름을 정리해드리고요. 네. 지금 댓글이 이제 딩딩 대학에도 많이 달리지만 MBC 뉴스 채널이랑 MB 뉴스에도 많이 달리고 있대요. 네. 네. 근데 저희가 질문은 어떻게 여기서 받고 일단 있는 거죠? 딩딩대학 채널에서만 이제 음. 질문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쪽으로 넘어와 주셔서 네. 그다음에 이제 질문을 달아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 보셔도 상관은 없는데 네. 궁금하거나 질문하거나 댓글을 좀 읽어주세요 싶은 게 있으면은 여기 와서 네. 댓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8월달에 전세 대란이 음. 이제 물론 굉장히 큰 이슈지만 음. 아까 말씀하셨듯이 내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크게만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등기부나 이런 거 확인을 통해서 실제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 집을 담보로 빚이 얼마 정도 있는지 그렇죠. 이런 것들 꼼꼼하게 좀 확인해 네. 보셔야 되고 이 법적 용어로는 대항력을 갖춘다고 하잖아요. 확정 일자를 받는다고 그렇죠. 이제 합니다. 자기가 이 집에 네. 살고 있다는 걸 공공연하게 인정받는 절차들이 다 있습니다. 꼭 등기를 안 하더라도 뭐 동사무소나 주민센터나 아니면 구청을 가서 이제 확정일자를 받거나 해서 내가 이 집에 살고 있다라는 걸 확실하게 해놓는 게 기본적으로 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